안녕하세요. 연세관성형외과 송한결 원장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주제는 미용과는 조금 다른 안면부 외상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안면부 외상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안면 열상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과 영상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면부 열상이라고 할 때 열상에 대한 정의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열상이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피부가 찢어진 상처 정도로 사전적 정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피부가 벌어져 있는 상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처는 날카로운 물체에 베어서 비교적 깔끔하게 벌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딘가에 부딪히면서 피부가 짓이겨지고 그러면서 이 찰과상과 동반되어 상처가 벌어지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즉 이렇게 상처의 가장자리 자체가 깔끔하지 못한 채로 벌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외상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 열상을 언제 봉합할지 그 봉합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게 긁힐 때도 이러한 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즉 어느 정도까지 벌어졌을 때 이 봉합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긁힌 상처이든 실제로 많이 벌어진 상처이든 추후에 흉터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염려를 했을 때 손가락을 통해서 벌렸을 때 벌어질 정도의 그런 열상이라면 봉합을 하시는 것이 그런 흉터가 덜 남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굴 열상이 발생했을 때 언제까지 봉합을 해야 되는지 시간에 대한 그런 기준 이야기입니다. 열상이 발생했을 때 많이 동반되는 것이 당연히 피가 나는 것, 출혈이고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열상이 난 부위 자체를 깨끗한 천이나 깨끗한 휴지 등으로 지그시 눌러서 지혈을 하는 것입니다. 꺼즈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다치신 순간에 그런 꺼즈가 옆에 있기는 쉽지 않은 일일 테고요. 깨끗한 휴지 정도라도 상처 부위를 잘 눌러서 피가 계속 나지 않게끔 지혈을 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열상은 꼭 안면부 열상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부위에 외상도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이런 안면부의 골절도 같이 생길 수가 있고요. 뇌라든가 팔다리 등의 주요 장기에 그런 손상이 같이 동반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체크가 다 이루어지고 순수하게 이런 얼굴 열상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치료의 기준은 열상이 생긴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만 봉합이 이루어지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24시간 이내에만 봉합이 이루어진다면 추후에 치료의 과정이라든지 흉터라든지 경과상의 문제가 크게 없기 때문에 1분 1초를 다투는 그런 아주 큰 응급사항은 아니므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지혈을 잘 하시고 나머지 부위에 손상이 없는지를 반드시 먼저 체크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연락을 주신다면은 24시간 이내의 알맞은 시간에 맞추어서 손상된 그런 열상 부위를 잘 봉합을 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혈이 잘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냥 이렇게 열어놓지는 마시고요. 깨끗한 휴지라든가 깨끗한 꺼즈 등으로 열린 상처 부위를 살짝 이렇게 덮어놓는 드레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외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생리식염수 등으로 깨끗한 세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가 열린 상태로 외부에 피부 안쪽의 공간이 노출됐다는 것은 그런 균 감염의 위험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등으로 깨끗한 세척을 통해서 먼저 열린 상처에 대한 깨끗한 그런 소독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의 얘기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항생제라든가 화상풍 주사와 같은 필요한 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한 세척과 주사를 맞은 이후에는 결국은 열린 상처를 봉합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봉합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은 상처의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변연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지저분한 피부들은 일부만 제거해서 깔끔한 피부들끼리 봉합을 할 수 있게끔 상태를 만드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실제로 봉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봉합은 당연하겠지만 결국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되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열상의 깊이에 맞추어서 층층마다의 섬세한 봉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은 근육끼리, 근막은 근막끼리, 피하지방은 피하지방끼리, 또 진피층은 진피층끼리 이렇게 봉합이 섬세하게 이루어질 때에만 흉이 최소화되고 상처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피부 자체에는 너무 큰 텐션이 가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부 아래쪽에 층층마다의 봉합이 섬세하게 먼저 이루어지고요. 피부층 자체는 살짝 맞닿는 정도로만 아주 가볍게 봉합이 이루어져야지 흉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떠올려 봤을 때 피부를 너무 세게 봉합하고 나서 실밥 자국 같은 것들이 흉으로 남았던 사례들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당연하겠지만 성형외과에서는 그런 사례를 용납을 하지 않는 과이고요. 피부 아래쪽의 봉합을 최대한 철저하게 하고 피부 자체는 맞닿는 정도로 가벼운 봉합을 하며 봉합사는 필요 시점에 따라서 바로 제거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의 두께라는 그런 차이는 따로? 우리 몸은 안면부부터 이 체간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쓸 수 있는 허용되는 그런 실의 굵기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 수술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굵기의 실로 꼬매지는 않고요. 이렇게 체간 부위에 수술을 한 다음에 너무 얇은 실로 꼬매지도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안면부에는 이 안면부에 맞게끔 뺨이라든가 뺨보다도 피부가 더 얇은 이런 눈꺼풀이라든가 그런 피부 두께에 맞는 봉합사가 있고요. 얇은 봉합사들을 가장 잘 다루는 과가 당연하겠지만 성형외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흉터 관리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흉이란 것은 안타깝지만 아예 안 남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소화하는 개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점은 수술한 부위의 흉터든 안면부 열상의 그런 봉합의 흉터든 모든 흉터는 한 달에서 한 두 달까지가 흉이 오히려 더 심해지게 됩니다. 즉 봉합하고 난 그 시점보다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 오히려 흉이 더 빨개질 수도 있고 진해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석 달에서 한 6달 정도까지가 가야지 흉은 조금 더 옅어지고 그런 빨간기도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흉터라는 조직 자체도 어느 정도 성숙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흉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은 가장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봉합이 깔끔하게 이루어져서 수술이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봉합사를 제거하고 난 그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달 정도 앞서 말씀드린 흉이 조금 진해지는 그러한 시기에 맞추어서 흉터에 대한 레이저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이저들은 색소를 조금 옅게 하는 그런 종류의 레이저도 있고요. 또는 약간 이렇게 올라온 흉터라면 그런 올라온 흉터를 조금은 깎아내는 그러한 레이저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봉합사 제거부터 대략 한 6개월까지는 흉터에 대한 개인적인 관리 차원에서 흉터 연고라든가 또는 흉터에 붙이는 그런 실리콘 계열 시트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자외선 같은 것들이 흉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게 되면은 흉이 조금 진해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도 반드시 꼭 바르셔야 된다.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용 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그 중에서도 얼굴 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얼굴 열상이 딱 처음에 생긴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빠르고 알맞은 처치로 흉터가 최소화되는 좋은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세결 성형외과 송한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